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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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코로나가 2.5단계로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지금 등교를 일주일 미루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은 괜찮은데, 그 다음 시간에 우주론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거에 맞춰서 그 동영상 촬영을 했던 건데, 부득이하게 우주론도 옹클 수업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론은 어려운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론에 대한 거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 서로 다 달라. 그치? 근데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면 얘는 바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얘는 이 우주론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은 킬러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학점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얘는 지엽적인 건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나오는데 우주론 자체가 좀 그 심오한 내용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확인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래서 중간고사 때 그 마지막 주까지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욕?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주 이번 주 안에 진도를 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첫 시간까지 진도를 다 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만,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문제풀이만 할 생각인데 계획대로 잘 될런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고등학교 멋진 지구과학 수강생 여러분, 한번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은 은하의 분류였어요. 은하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뭔가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 그 특이한 은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특이 은하는 모고에 혹은 수능에 가끔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모고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다. 한 학기에 한 번. 그리고 수능에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특이 은하는 뭐가 특이하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하의 분류 체계에서 얘네들은 그냥 모양적인 특징만 갖고 있어요. 모양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다, 모양. 그치? 그런데 모양으로 분류하려고 해봤는데 뭔가 이상한 은하들이 있는 거야. 특이한 은하. 그래서 우리 걔네들을 그냥 통틀어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특이 은하에는 딱 3개가 있어. 온리 3개입니다. 온리 3인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아무튼 3개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은하는 바로 뭐냐면 전파 은하. 두 번째 은하는 퀘이사. 세 번째는 세이포트 은하예요. 그러면 이 특이 은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특이 은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특이 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특징이 있냐? 뭔가 중심에, 은하가 어떻게 생겼든지 이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블랙홀은 뭐조차 빨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빛조차 빨아들여요. 빛조차.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그 별의 탄생할 때 멀리 있는 성간물질이 가까이 중심으로 모이면서, 그치?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 녀석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은하 안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블랙홀은 뭐냐? 뭐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녀석이에요.
우리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러니까 다 물질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잖아. 그치? 빛조차 빨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뭔가 어땠던지 물질들을 다 빨아들여서 그에 따른 뭐를 방출하냐?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에너지가 바로 잡히는 은하들이 바로 뭐냐면 특이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은하. 은하 중심에서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안에 뭔가 블랙홀이 있어서 어떤 물질들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다른 에너지를 뭐 됐다? 전환됐다. 그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게 특이은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특이은하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지만 중심에 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는 전파은하예요. 전파은하. 그럼 이름에도 써있어. 무슨 은하래? 전파은하래. 아, 얘는 강력한 뭐를 발생하는 은하겠구나. 전파은하를 발생하겠구나. 이름에 전파은하 써있잖아. 그치? 전파은하야. 이렇게 생겼대. 선생님. 이거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노예요.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전파로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걸 색깔로 가시광선으로 입혀준 합성이에요. 합성사진이 합성사진. 변환사진이라고 해야 될까? 전파가 방출되는 걸 빨간색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떠냐? 은하가 있어. 은하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그냥 만원경으로 보잖아? 그러면 어떤 은하로 보이냐면 만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 지금 은하 핵이고 이렇게 타원 은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허블의 분류 체계로 따지자면 얘는 타원 은하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를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중심부에서 강한 뭐가 발생된다고? 전파가 발생된다고. 유독 너무나 강한.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Z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여기 Z라고 하는 요즘 이게 Z 기류고요. 얘는 뭐가 발생하냐? 물질의 흐름이 나타나요. 물질의 흐름.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것 같지?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있어. Z. 회전하는 원반에서 수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Z라고 해요. 얘는 실제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물질이 뿜어져 나올 때 뭐를 발생시킨다? 전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전파은하라고 합니다. 그럼 외우기 쉽지? 전파은하는 뭐가 발생한다고? Z. Z가 나타난다고. 전파은하. 전파잖아. 뭐? Z. 지읒, 피읒, 지읒, 티읒. 친구 아니야, 친구. 그쵸? 그래서 전파은하는 뭐가 발생한다? Z가 나온다. Z가 발생하는 은하는 무슨 은하? 전파은하.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전파은하입니다. 그 선생님 읽어보면 전파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로 과학적으로 대부분 타원 은하로 관측된다. 밑줄 타원 은하. 그림과 같이 전파은하에서는 전파를 방출하는 물질이 은하 핵으로부터 수십만 광년에 걸쳐 강력한 Z를 형성하면서 은하사의 공간까지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Z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랙홀의 강한 중력과 자기장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확하게 알려줬대? 안 알려줬대? 안 알려줬대.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원인을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 내기랑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블랙홀은 있을 것 같다라고 과학자들은 현재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사진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은하야? 전파은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나오는 건 뭐? 물질의 흐름이다. 물질이 방출되면서 강한 전파를 발생한다. 안에 뭐가 있다? 블랙홀이 있다. 되게 특이하네? 그래서 특이은하의 한 종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은하입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봤을 땐 뭐처럼 보이냐? 이 확대해서 본 거거든? 얘 진짜 뭐처럼 보여? 그냥 솔직히 말해봐. 별처럼 보이죠? 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별인 줄 알았어. 별인 줄 알았어요. 별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 얘 이상하다라고 조사해보니까 얘가 은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선은 얘 중심에 뭐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야? 맞아. 얘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은하, 이
뭐 이 퀘이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우리가 선생님이 허브리 법칙에서 우주 팽창에서 선생님 허브리 법칙 안 해줬나요? 어디지?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는 거예요. 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은하는 어느 속도로 팽창하고 멀어지고 있느냐? 적색편이, 즉 후퇴 속도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퀘이사는 후퇴 속도가 거의 광속에 가까워요. 빛과 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얘가. 적색편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멀리 은하에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 은하가 중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어떻게 멀어진다고? 빠르게 멀어져.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뭐다? 무슨 속도가 가장 빠르다? 맞아. 광속이 가장 빠르다라고요. 그치? 그러면 멀리 있으면 더 빠르게 팽창한다고 가정했다면, 그렇게 발견됐다면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은하든 별이든 뭐든 어떤 것들은 아무리 빨라도 무슨 속도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야? 광속으로 멀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퀘이사라는 거는, 이 은하는 빛과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는 얘는 거의 우리 우주의 어디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우주의 어디? 끝에 있는 은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계속 멀어지고 있어.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는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점점 가까웠겠죠.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 멀리 있는 애도 가까웠겠고 여기도 가까웠겠고 여기도 가까웠겠고 가까웠을 거야. 한 점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빵 하고 터져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예요? 걔가 빅뱅이야. 빅뱅. 그쵸? 그럼 얘는 아주 우주 끝에 있는 녀석이니까 얘는 우주 초창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녀석이 얘가 우주 맨 처음에 빵 하고 터져서 멀어지다 보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가장 멀리, 가장 광속에 가까운, 가장 끝에까지 간 거 아닐까? 그쵸? 그래서 얘가 끝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우주 생성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퀘이사라고 하는 건 우주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진에 보면 이게 퀘이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진에 찍히는 거거든. 그럼 밝기가 매우 어떤 걸 알 수 있어? 엄청 밝죠. 근데 얘는 어디 있다고? 우주 끝에 있다고. 우주 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왜? 광속으로 멀어지니까. 우주 끝에 있는데 이렇게 밝대. 얘는 밝기가 대단히 어떤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은하지.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평평한 별처럼 보이는 반짝이니까 퀘이사를 X선으로 관측하면 중심부에서 막대한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X선. 강한 에너지죠. 그치? 감마선, X선, 뭐죠? 뭐 있지?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렇게 쭉 전파리 가잖아. 그치? X선. 중심부에 X선까지 방출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 은하에서 은하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은하고, 그쵸? 매우 어떤 은하다? 밝은 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를 담고 있다? 우주의 그 생성
생성될 당시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림과 같은 퀘이사는 전파 은하나 세이포트 은하보다 훨씬 더 밝은 은하액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 광시광선에서 촬영하면 평평한 별처럼 보인다. 하지만 퀘이사의 스펙트럼은 흑체와는 아주 다를 뿐 아니라 강한 방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성과는 확연히 달라서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별이 아닌 천체라는 의미로 퀘이사라고 부른다. 퀘이사의 스펙트럼은 적색 편이가 매우 큰데 이것으로 퀘이사가 보통의 은하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빠른 속도로 멀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에서 멀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퀘이사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밑줄. 우주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은하 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어떻다? 크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거 3개 중에. 그러니까는 전파은하, 세이포트은하보다 퀘이사가 더 많아. 이 문제 보기에 종종 나와서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이포트 은하요. 이제 세이포트 은하는 허블의 분류 체계로 굳이 따지자면 요거예요. 이거 뭐 은하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허블은 가시광선으로만 관측한 거야. 만원경. 가시광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시광선 만원경으로만 하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광선 만원경 보면 이렇게 보여. 이거 무슨 은하야? 나선 은하예요, 이거. 그치? 나선 은하야? 나선 은하로 보여. 근데 얘도 뭔가 특이한 거야. 뭐가 특이했느냐? 우선 중심에서 강한 뭐가 나오겠어?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렇지. 중심에서 뭔가 강한 에너지가 방출돼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겁니다. 볼게요. 1930년대에 세이포트는 중심액이 유난히 밝은 나선 은하를 연구하였는데 이후 그림과 같은 나선 은하들을 세이포트 은하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이포트 은하와 전파 은하 핵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에서는 폭이 넓은 방출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퀘이사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특이 은하에서 유사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은 이들이 모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어 블랙홀 주변으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서 방출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얘는 무슨 은하에 해당한다? 허블로 따지자면 나선 은하에 해당해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이은하 3개를 공부했고 얘는 종종 나온다. 당연히 내신에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은하가 멀어지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또 어떤 약간 특징 있는 은하가 있냐면 충돌하는 은하도 있어. 허블 만원경이 찍은 우주의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먼 과거에는 작은 은하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 은하끼리의 충돌과 병합이 현재보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우주에는 이처럼 은하가 충돌해야 생긴 충돌 은하도 있다. 그림과 같이 은하들이 충돌할 때에는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충돌을 겪게 되고 격렬한 충격 현상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기체가 압축되어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할 수 있다. 즉 충돌 은하에서는 항성 탄생이 활발하다. 또 두 은하가 가까이 접근하면 은하끼리 서로 인력에 작용하여 길게 휘어진 구조물과 같은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를 향해 110km/s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40억 년 후에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거대한 은하들은 이러한 충돌과 병합 현상을 여러 번 겪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통 은하들은 대부분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허블이 법칙이에요. 관측해보니 다 이래.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더 어떻게 멀어진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되고 있다. 그런데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은하들은 인력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은하들은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인력이 우주가 팽창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만큼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거야. 충돌. 그래서 그 은하들을 뭐라고 한다? 충돌 은하라고 해요.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성운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이 있는 은하란 말이야. 그 은하도 은하랑 어떻게 된다?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 알겠죠? 40억 년 후에 충돌한다고 하는 거죠. 엄청 가까이 있어. 아니, 엄청 빠르게 충돌해. 봐봐. 아니, 엄청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110km 버스 새끌이잖아. 그쵸? 가까이 오는데 얘가 충돌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은하끼리는 충돌할 수 있어. 그런데 별은 충돌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태양계에 별 뭐 하나밖에 없어. 태양밖에 없지.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 지구에서 다른 별들 봐봐.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보여. 반짝반짝. 진짜 말 그대로 별 크기처럼 보인다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그치? 그럼 대부분 별과 별 사이는 대부분 사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주는 진공 상태야. 그치? 별과 별의 거리는 매우 멀다고요. 아주 멀기 때문에 은하가 충돌해도 별끼리 충돌할 일은 많다 없다?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대신 은하가 갖고 있는 여기 우주 공간이 갖고 있는 성간 물질들은 서로 뭐 할 수가 있겠어? 같이 부딪히고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간 물질들끼리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잘 뭉치기가 더 쉬운 거지? 그래서 항성 탄생이 어떻게 된다?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허블의 법칙과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요 내용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로다가 설명을 쭉쭉쭉 해줘서 아마 수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야. 근데 오늘 요 시간은 선생님이 되게 짧게, 그래도 20분인가? 아무튼 태워줬으니까, 요건 약간 흐름이 있어서 중간에 끊기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 마음의 각오를 준비를 딱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리아리.